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집에서 꼭 필요한 스캔, 복사, 팩스 그런 기능 전혀 안 되는 기본적인 프린팅 기능만 있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레이저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 해상도에 반절도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사진 같은 거 프린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뒤로 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선택 기준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점 태블릿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핵심만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 기준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쇄 속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분당 인쇄 매수 ppm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간에는 업체마다 스펙으로 표기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요, 글로벌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국제표준기구 스탠다드에 기준하고 있으니까요, 웹상에 표기되는 인쇄 속도 스펙은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요, 기술력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 척도는 컬러와 흑백 인쇄 속도 차이에 있는데요, 그 갭이 없거나 적을수록 기술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쇄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인쇄 해상도는 인치당 도트의 수인 DPI로 표기하게 되는데요,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일반적인 DPI는 600 정도 수준입니다. 문서에서 글자 크기 3포인트까지 유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가끔 2400 곱하기 600 DPI, 9600 곱하기 600 DPI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요,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해상도 표기에서는 뒤에 표기한 600이 기본 해상도가 되겠고요, 9600이나 2400 등은 흔히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이미지 퀄러티라고 하는데요, 체감이 거의 불가능한 소비자 기망에 가까운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들 가운데는 기본 1200dpi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격 상승의 요인이기도 하니까요, 기본 600dpi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무선 연결 방식입니다. 연결 방식은 아무래도 많을수록 좋을 텐데요, 기본적인 USB, 이더넷 등의 유선 연결 방식과 와이파이, 저전력 블루투스 등의 무선 연결 방식 기능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바일 프린팅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프린팅 기술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안드로이드 기기의 모바일 프린팅 기술, iOS 기기의 에어 프린팅 기술, 이메일 프린팅, 구글 클라우드 프린팅, 심지어는요, 최근에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 프린팅 기술까지 조금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있다면 아무래도 확장성 부분에서 유리할 듯 하고요, USB 다이렉트 인쇄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유무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모리입니다. 프린터는요, 일반적으로 PCL이란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그래픽이나 텍스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의 그래픽과 대용량 문서 같은 경우 폰트 유틸라이즈, 버퍼, 리소스 저장 등의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린터 자체의 프린터 속도 이외에 프린팅 속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메모리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메모리가 클수록 첫 장 인쇄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요, 대용량 문서의 안정적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컬러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 128MB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니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월 최대 인쇄량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용도로 월 2만 장 이상을 프린트하는 일은 거의 없을 듯한데요, 프린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인 퓨저, 드럼 등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 최대 인쇄량으로 제품의 내구성과 사용 연한, 나아가서는 소모품 교체 시기 등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월 최대 인쇄량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면 인쇄 기능이 되겠습니다. 양면 인쇄 기능은요,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용량 문서를 프린트할 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니까요, 있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동도 있으나 자동이 더 편리하니까 이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토너의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너에 표기되는 인쇄 매수는요, A4 용지에 사용되는 토너 밀도 5% 기준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노란색만 전체 한 장 프린팅한다면 인쇄 매수는 한 장이 아닌 20장 이상의 카운팅이 되니까요, 사실은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산하기 편하게 모든 색을 균일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각 토너의 최대 인쇄 매수를 더한 수를 1000장 기준으로 환산해서 유지 비용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요? 비교를 위한 계산 방법이니까요,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격이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군은 전부 다 50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나와 12월 7일 최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출시 연도는요,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제품만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본 제품은 모두 제외했고요. 그럼 곧바로 프린팅 기능만 가지고 있는 베이직 제품 14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5종입니다.
미국 기업의 렉스마크 C3224DW 제품인데요. 조금은 생소한 기업이긴 하지만요. 원래는 IBM 프린터 사업부였다가 분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IBM처럼 기업용 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보니까요. 대중적인 인지도는 좀 없는 편이 되겠습니다. 뭐 여튼 이 제품은 17만원대 가격에 컬러와 흑백의 인쇄 속도가 22ppm으로 가격 대비 상당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USB, 이더넷, 와이파이, 에어프린팅, 구글 클라우드 프린팅 등의 다양한 기기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 양면 인쇄, 메모리도 중급기 정도 수준인 256MB. 뭐 이건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대략 HP의 M255DW 기능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HP 제품인데요. 프린터계의 강자죠. 보통 20만원 정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M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쇄 속도 16ppm, 메모리 128MB로 무선 연결 지원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M25 시리즈는요. 인쇄 속도 21ppm, 그리고 M15NW와 유무선 연결 전 동일하고요. 단지 메모리 차이와 USB 다이렉트 프린팅 기능, 그리고 양면 자동 인쇄 기능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HP M454 시리즈 3종인데요. 인쇄 속도가 27ppm 이상으로 상당히 빠른 편이고 무선 연결 방식과 자동 양면 인쇄 기능 등의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월 최대 인쇄량이 5만 매 수준으로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수명이 약 1.7배 정도 수준이고 토너 유지 비용도 이전에 M155 그리고 M255 시리즈의 84% 수준으로 프린터 양이 많으신 경우라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싼 데다가 M454DN 같은 경우는 무선 연결 방식을 모두 빼버리고 가격도 50만원에 육박한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신도리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인쇄 속도가 무려 30ppm이에요. 그리고 해상도도 무려 1200dpi라는 점이 참 좋은데요. 토너 사색 비용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으로 1000매장 토너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긴 하지만 누가 저걸 과연 100만원이나 주고 살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요. 유선 연결 방식 이외에 그 어떤 무선 연결 방식이나 모바일, 클라우드 프린팅, 기능 정보들을 그 어디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했는데요. 아마도 없는가 봅니다. 어쨌든 메모리를 1GB나 설치한 이유가 조금 궁금한 제품이다. 좀 많이 아쉽네요. 마지막 5종입니다. 전부 다 삼성의 제품인데요. 일단 인쇄 속도는 컬러 4ppm, 흑백 18ppm으로 주로 프린트하시는 문서들이 컬러인 경우라면 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네, 일단 삼성 제품들이요. 복합기까지 모두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술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단순하게 보아서는요. 거의 20년 전 4패스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뭐 여튼 5종 모두 메모리 64MB고요. 월 최대 인쇄량도 2만 매인데요. 메모리도 사용연한 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메리트가 있다면 가격적인 측면 이외에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4종을 골라냈는데요. 삼성 1종, 렉스마크 1종, HP 2종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4종을 성능, 편의성, 유지비용 측면에서 상대평가로 가감을 했는데요. 삼성의 C515W 5.9점입니다. 삼성 제품은요. 흑백과 컬러에서 인쇄 속도 편차가 너무 큰 점과 메모리 64MB로 조금 부족하고 월 최대 인쇄량, 즉 제품 사용 연한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 프린팅과 같은 무선 다이렉트를 부과했다는 점과 토너 유지비용이 나머지 다른 제품의 60% 수준이라는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렉스마크의 C3224DW 6.3점이 되겠습니다. 렉스마크 제품은요. 인쇄 속도가 베스트 제품 가운데 가장 빠른 22ppm으로 가장 우수하고요. 256MB의 충분한 메모리, 사용 연한이 삼성 제품 대비 약 1.5배인 점, 거기에다가 가격이 17만원대라는 점 등을 칭찬할 만하고요.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린팅 지원이 안 된다는 점과 토너의 유지 비용이 삼성 대비 약 1.7배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HP의 M255NW 5.8점이 되겠습니다. HP는요. 세계적으로 프린팅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쇄 속도는 렉스마크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21ppm으로 답답하지 않고요. 쓸데없는 스펙이 될 수도 있지만 독자적인 HP e프린팅 기술, 모바일, 에어 프린팅 등의 모바일 프린트 환경에 접근한 점과 월 최대 인쇄량이 삼성 제품의 2배인 점 등은 칭찬할 만합니다. 단지 자동 양면 인쇄 기능이 없고 메모리가 128MB인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번째, HP의 M255DW 6.2점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M255NW에서 USB 다이렉트 인쇄, 자동 양면 인쇄 기능이 부과되고요. 메모리를 256MB로 확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터치 LCD 스크린을 부과해서 조금 더 시각적 대응과 편의성을 증대하긴 했지만요. 10만원 가까이 올린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1위는요. 이미 아시겠지만 렉스마크의 C3224DW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탑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야말로 가성비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가정에서 쓰기 좋은 프린팅 기능만 있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집에서 무려 8년이나 된 HP의 흑백 레이저 복합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흑백 세계를 떠나서 컬러의 세계에서 눈뜨고 싶지만 이게 아직도 19ppm의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고장도 나지 않아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바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막힘에 힘들으셨던 분들과 컬러 레이저 프린터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는요, 복사와 스캔 기능이 있는 프린터 그리고 팩스 기능이 부과된 복합기 제품, 베스트 제품도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같은 모습, 더 나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 화이팅 하세요. 안녕.